안녕하세요. HITV 강우석입니다. 이번 편은 사마천의 사기열전 31번째 편인 경포열전입니다. 경포열전도 진나라를 통일했던 그 진시황이 본인의 의지와 바람과 달리 통일 이후에 한 10년 정도를 지속한 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통일된 국가를 일사불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왕이 없는 시기다 보니까 그 진나라는 혼란의 어떤 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틈에 그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진나라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그때 진승이란 사람이 최초로 정부의 반기를 들고 세력을 규합해서 관군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세력을 키우고 그것을 주변에서 호응하고 하다 보니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세력을 갖고 있었던 자들도 하나둘씩 본인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등장하고, 그리고 진나라 이후에는 작은 영토지만 그 확보한 상태에서 왕의 지위를 누렸던 몇몇의 사람이 있는데, 경포 역시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경포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출신이 낮은 신분입니다. 서민 출신이었고, 그러다 보니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상태에서 그 힘께나 있는 자들이 모여서 도둑질을 한다든지 불량배로서 생활하는 게 고작이었는데, 어떤 그 어렸었을 때 어떤 관상가가 이야기하기를 형벌을 받고 난다라고 한다면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다라는 어떤 그 관상가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본인의 죄는 아니고 지인의 죄로 연좌돼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아서 얼굴에 먹물을 들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본명은 영표였는데 별칭으로 경포 불리게 되는데, 그 경영을 받은 영포다 해서 뭐 경포라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본인이 남에 의해서 죄를 지은 것처럼 그 형벌을 받게 됐는데, 그 형벌을 받은 거를 원통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그 관상가가 얘기한 것처럼 형벌을 받으면 왕이 될 제목이다라고 한 것을 기억하고 나서 대단히 기뻐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또래들은 좀 무슨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은 어떤 의지나 뭐 기쁨, 희망 같은 것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던 차에 언급한 것처럼 진승이라는 사람이 그 진나라 말에 최초로 관군의 반란을 일으킨 상태에서 나름대로 승승장구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불량배들을 모아놓고 기껏해야 도둑질을 한다든지 하는 게 고작이다 보니까, 그런 삶에 대해서 좀 탈피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그 세력을 규합해서 무리를 이들고 어딘가에 어떤 그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배회를 합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하게 파군 오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지원으로 그의 세력이 급격하게 확장이 됩니다. 그 확장된 어떤 그 세력으로 본인의 어떤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일화가 있는 게, 파군 오해라고 하는 거는 정부 관리인데, 이 정부 관리로 있는 자가 아무것도 그 내세울 게 없는, 보잘것없는 불량배 우두머리인 그 영포에게 본인의 딸을 줄 정도라고 하니, 그 나름대로 영포가 갖고 있는 제목으로서의 관상이나 그 다음에 인품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무튼 오해를 통해서 어떤 그 본인의 어떤 무리가 확장된 후에 본격적으로 세를 가지고 어떤 반란 세력의 그 한 무리로서 성장하고 싶었지만,
본인이 어떤 정규 군으로서 성장한 적도 그다음에 지위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밟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명망이 있는 사람의 휘하에 들어가서 성장하려고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항량이란 사람인데, 이 항량이란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 것이 그 후에 그 유방과 대적을 하게 되는 영웅호골이라고 통칭되는 항우의 삼촌입니다. 이 당시에 항적은 어떤 항우의 이름인데, 항적도 항량 밑에서 어떤 부장으로서 성장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 영포도 항량의 그 휘하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항적과 교류하고 인연을 쌓게 됩니다. 그러던 시기에 진승이란 자가 짧은 시기에 왕위를 유지하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초나라 땅을 나름대로 지배를 했던 진승이 죽게 되니까 그 항량이 예전에 어떤 패망한 초나라의 후손을 찾아서 왕으로 옹립하면서 어떤 국가의 체계를 갖추려고 의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도와 달리 항량도 어떤 이런 시기에 전장터에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그 항량 휘하에 있는 그 항적과 영포는 어떤 군세는 나름대로 갖추어졌지만 나름대로 그 지휘 체계에 대해서 안정화되지 않은 시기다 보니 일정한 어떤 시기 동안은 그 후위를 도모하면서, 그리고 그 항량에서 그 보위에 올랐던 회양을 보필하면서 일정 장소에 주둔하면서 방어만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 나름대로 어떤 커다란 정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데, 진나라에서는 어떤 다양한 지역에서 통일 이전의 어떤 지역을 토대로 해서 반란 세력이 성장을 하다 보니 관군을 동원을 해서 평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장안이란 장군을 통해서 그 조나라를, 그다음에 초나라를 다양한 어떤 전쟁에 참여하면서 승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차에 그 진나라 장안이 조나라를 침략을 해서 평정을 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때, 조나라에서는 혼자 상대하기 어렵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그 초나라로 다시 어떤 구원병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초나라도 그 믿었던 항량이 없는 상태에서 방어적인 어떤 그 전략을 세우고 있었던 때긴 하지만, 한 곳이 무너지게 되면 본인도 위태로울 수 있고 그 나름대로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서 지원군을 보냅니다. 그럴 때 그 주장으로서 그 송의라고 하는 사람을 쌓고 부장으로서 항적을 삼으면서 영포가 그 항량 밑에서 전투에 참여하면서 용맹함을 떨치다 보니까 영포를 선봉장으로 내세워서 전쟁을 참여합니다. 이 전쟁에 어떤 참여하는 초기에는 항적이 송이를 죽이고 원정군의 어떤 수장이 된 이후에 정부군이라고 할 수 있는 진나라 군과 다양한 전투에서 승전을 하게 됩니다. 이 승전의 어떤 밑바탕에는 그 영포라고 하는 장수가 이끄는 무리가 커다란 어떤 공을 태우는데, 그러다 보니 항적도 어떤 본진과 전투를 통해서 많은 성과도 누리고 또 다양한 어떤 전쟁터에서 성과를 내면서 그 초나라의 군력을 나름대로 진나라에게 떨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그 성과에 영포가 갖고 있는 성과가 큰데, 이 큰 어떤 성과에는 좀 안 좋은 어떤 성과도 있는 것이, 진나라가 포악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병사들에게도 전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토목공사에 치중하다 보니 병사들의 힘이 나약했는지 패전을 하게 되는데,
패전하는 병사가 한 20여만 명 정도 되는 그 병사를 관대하게 처리하지 않고 몰살시키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의 선봉에 섰던 영포가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참 이 중국의 역사를 보다 보면 기록에 의해서는 참 수십만 명을 일시에 몰살해서 죽이는 일들이 그 나름대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참 잔혹한 전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도 20만 명이면 큰데 그 당시에 20만 명은 지금보다 수십 배 규모였던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을 한 곳에서 몰살시켰다라고 한다면 영포의 어떤 그 최후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름하게 합니다. 과거에 진나라가 통일 시대에 조나라에서 40만의 병사를 몰살시켰던 예가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원원이라는 게 있다 보니 진나라가 오래 존속되지 못하는 그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거기에 관련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무튼 항적 밑에서 영포는 선봉장으로서 많은 성과를 내고, 그것이 결국은 진나라가 그 전에도 유방에 의해서 진나라 수도가 평정되긴 하지만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항우에 의해서 함곡간으로 해서 진나라의 어떤 국군을 회수받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어떤 정가를 만들 때 선봉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영포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나라가 패망된 후에 농공행상을 할 때 관상에 나오는 것처럼 형벌을 받는 후에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측했던 것처럼 영포가 국왕 땅을 할애받고 국왕왕으로서 봉해집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반란 세력들이 각각의 영토를 할애받은 상태에서 왕으로 봉해지기도, 제후에 봉해지기도 하면서 그 영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평화 시가 예측되는 시기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발행과 달리 꼭 각 지역에는 또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싶고, 본인이 갖고 있는 힘을 남에게 남의 것을 빼앗는데 활용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제나라를 다스렸던 전영이라고 하는 자도 항우가 독불장군식으로 전국을 좌지우지하는 게 못마땅했는지 항우를 대적하기 위해서 반기를 듭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항우가 진압군을 구성해서 제나라로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어떤 참여했던 반란 세력들이 각각의 영지로 돌아간 후다 보니 이 원정군에 참여할 사람이 마땅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했던 영포에게 함께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영포는 병을 핑계로 본인이 출정하지 않고 일정한 병사를 합류시켜서 원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항우의 입장에서는 영포가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란 세력의 어떤 규모를 봤었을 때 영포가 필요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체근하기에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기에는 미래의 어떤 위험성이 존재하다 보니 참고 원정을 떠납니다. 근데 그러한 당시에 또 다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방이 마찬가지로 전형과 동일하게 항우에 대해서 여러 번 못마땅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티격태격하고 조진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게 된 때인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초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메인 원정군이 제나라를 갔다 하더라도 유방의 어떤 침략군을 나름대로 안전하게 방어를 하다 보니 유방의 입장에서는
쉬울 것 같은 전쟁에서 원만하게 그 승전보를 이루지 못하니까 답답해하면서 주변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세를 살펴봤더니 영포는 그 항우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지만 만약에 영포를 자기 편으로 끄덕인다 한다면 초나라를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부하를 시켜서 신하를 시켜서 영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한나라의 그 수하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서 반관계를 써서 영포와 항우를 떨어뜨리게 놓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포가 그 초나라 항우와 등지면서 그 한나라 그 유방의 편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항우는 또다시 그 진나라처럼 패망을 하고 전쟁터에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영포 입장에서는 최초로 본인의 어떤 그 군사 조직을 발휘하는데, 그리고 무공을 만들어내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던 그 항우, 그리고 항우에 의해서 최초로 국왕에 올랐지만 결국에는 그 항우를 등지게 되고, 그리고 유방편에서 항우의 어떤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게 됩니다. 참 허무한 어떤 인간관계인데, 그런데 이 항우가 죽고 난 후에 또 다른 안정적인 어떤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와 달리 영포에게도 불행이 찾아옵니다. 과거에 항우와 등지려고 할 때 수하라고 하는 자가 영포에게 제안하기를, 만약 당신이 항우와 대적하고 한나라 유방과 함께 한다면 지금보다 많은 땅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화려할 것이다, 그리고 동등한 어떤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믿었는데, 그래서 결국엔 국왕 땅 이외에 많은 땅까지 확보해서 영토를 많이 지배했는데 4년을 지나지 못한 상태에서 유방에 의해서 그 죽음에 내버리게 됩니다. 그 전에 그 유방과 그 여우라고 하는 유방의 마누라에 의해서 그 통일된 한나라가 이루기 위해서 가장 컥컥한 공을 세웠던 한신이나 팽월이 어떤 죽음에 이르는데, 그와 같은 상황을 목격했던 영포도 대단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한신조차도 팽월도 저런 식의 죽음을 이룬다면 나 또한 편안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본인도 본인의 안위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군세를 확보하고 거기를 방어하려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의 눈에는 어떤 반란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었는데, 본인의 어떤 그 첩의 어떤 관계를 의심하면서 그 의심을 받게 했었던 자의 모함으로 그 한나라 유방이 영포가 반란을 꾀한다는 정보를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설사 반란은 아니었지만 또 누구에 의한 어떤 누명이라 하더라도 개연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까 본인은 어떤 그 반란을 하지 않으면 안 된, 그렇다 한다면 앉아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란을 하게 되고 전쟁을 통해서 그 한나라 유방과 대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뭐 한신과 팽월처럼 허무하게 어떤 죽음을 당하지는 않고 전쟁 통해서 죽게 됩니다. 장수가 전쟁을 통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앉은 자리에서 죽는 것보다는 덜 슬프고 덜 안타까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영포가 그 서민의 어떤 출신에서 시작해서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장군이 되고, 그리고 후에는 왕이 된 상태, 그리고 그 왕도 넓은 영토를 가려는 커다란 어떤 규모의 어떤 제국을 가지고 있었던 영포도 그 허무하게 오랜 시간 왕으로서 보위를 못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전쟁터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중국 역사에서는 영웅으로 칭할 수는 있지만 개인의 삶 속에서는 저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허무한 어떤 삶, 그리고 어떤 자의 그 이기심이나 욕심에 의해서 매몰차게 죽음에 내몰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새롭게 더욱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미천한 출신의 서민으로서 성장했지만 최후에는 왕의 직위까지 올랐던 한 인물, 그 영포에 대한 기력을 보면서 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그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기록되어 있는 경포 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